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미국 아침 전체 방송분이 올라갔고 지금은 여러분들께 아니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죠? 지금 11월 16일인데 이제 12월이 되면은 뭐 모임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조용히 모임 참가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나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매년 뉴스 업계에서는 2024년 내년 한 해를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도 이제 시간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2024년이 어떤 해가 될까 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인인 탐 스탠데이지 씨가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생이 정말 빠르다 하면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2024년도에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날 뭐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큰 굵은 10가지 덩어리를 이분이 추려서 정말 헤드라인 정도로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무력 충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글로벌 에너지 자원, 이것도 이제 막 지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he said, she said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인공지능도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중동 상황, 전기차 도입, 비만 치료까지 상황은 불과 1,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달라 보인다고 이 편집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부터 1부터 10까지 10가지를 이제 쭉 그 세계 2024년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목표는 여러분이 세계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다른 데보다 먼저 가장 정확하게 내년에 주목해야 될 10가지 주제, 10가지 테마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편집장의 얘기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름 한 번 더 불러드리고요. 탐 스탠데즈라는 분입니다. 첫 번째, 선거 절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미국도 당연하지만요. 세계에서 정말 선거가 많이 치러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4년도에는 약 4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큰 선거만도 70회 이상이 치러진답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지금 80억 하니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미국의 선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쯤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금요일인데 뭐 금요일에 하죠 뭐.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선거가 많이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가 많이 치러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곧 국민,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긴 하지만 요즘은 선거 많이 치러진다고 더 많은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거가 자유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넘버 원, 선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넘버 투, 미국의 글로벌 선택, 이렇게 이분은 제목을 붙이셨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리고 또 법원이 지금 재임될 가능성이 제법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먼저 유권자가 판결을 내리고 그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또 거부한다면, 만약에 본인이 졌을 때만 그렇겠죠. 이기면 그대로 공정한 선거였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선거는 몇몇 경합주, 그 몇몇 경합주에서도 지난번 조지아주에서도 뭐 17,000 몇 표였잖아요. 불과 몇만 명의 유권자로 그게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리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정책에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여러 가지 그 선거,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든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러시아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선거 조작 같은 것, 개입을 정도의 차이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코노미스트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운명이 러시아 유권자보다 미국 유권자에 달릴 수도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알아서 독재로 통치를 하니까.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의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도 안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말하면 푸틴이 그렇다고 하지 않느냐. 푸틴은 스마트하다, 지니어스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이제 미국의 글로벌 선택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미국이 미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같은 거, 기후변화 혹시야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게다 대고 이번에는 하원 의장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계가 다 관장이 되는데 무슨 사람이 기후변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정책을 만드느냐. 이게 마이크 존슨 공화당 신임 하원 의장의 세계관입니다. 본인의 세계관은 성경에 다 쓰여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선택, 그리고 그 미국의 글로벌 선택은 미국 유권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세계에서 주목해 볼 이슈는 유럽인데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기간의 싸움이 필요할 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유럽이,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줄도 모르니까 마련을 해야 유럽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그 뒤로 도미노돼서 러시아가 쭉쭉쭉쭉 서쪽으로 들어와서,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독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철저하게 트럼프가 권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푸틴이 힘을 또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에 유럽이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유럽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중동의 혼란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이스라엘의 북부 가자에서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지금 빈 집, 빈 빌딩 이런 것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마스를 잡는다고 하고, 실제로 로봇을 이제 그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 이스라엘의 더 잔혹한 보복, 중동 지역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마스의 뜻대로 된 거죠. 팔레스타인 이 문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스라엘에 정말 땅을 뺏기고 점점 점령해오면서 하루에 뭐 물도 얼만큼으로 제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의 팔레스타인 국민에게는 가장 큰 혜택, 결과일 겁니다. 그건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그렇고, 그럼 이 지역의 분쟁이 지금 확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네탄야후 물러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나라를 없애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팔레스타인도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평화, 피스라는 이자크 라빈과 그리고 야세르 아라파트가 서로 피스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때처럼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강대국인 미국에게는 더욱 복잡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지만 보복이 지나치다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즘 다극적이라는 그런 그 지적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아주 단발적이었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막 전쟁도 일어나고, 오바마 때부터 이제 아시아에 축 해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뭔가를 돌려보려고 하고 중국이 떠오르는 그것도 딱 잡아보려고 했었던 그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일단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그제였네요. 아니 어제였네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우리 오해하지 말고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말며 당장 긴장을 완화하자. 군사 핫라인도 재오픈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미국으로선 지금 그것이 가장 좋은 입장입니다. 그것도 또 당연히 중국에서 여러 가지 국내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도 미국에서 받아갈 것 받아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거기에 합의를 해서 미국과 중국이 긴장 완화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고 대화를 했다는 것. 이게 이번에 4시간 회담의 가장 큰 성과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아무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국을 쫙 포커스를 잡아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게 일단 좀 무산됐다고 할까요?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이제 국지적인 냉전 같은 것은 계속 가열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있는데 사헬 지역, 이 사하라, 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영국식 표현을 많이 하죠. 사헬, 그 사하라 지역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하나, 아시아, 중국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다극적인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을 헤쳐나가야지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지도부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두 번째 냉전? 이런 제목인데 중국 성장 굉장히 약해졌죠.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높아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이제 제안을 합니다. 미국 회사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라는 그 칩 만드는 회사 주식 푹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다시 뭐 올랐습니다만은 그런 신냉전 이런 말 같은 것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당연히 조금쯤은 풀어놓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뭐 공급망도 좀 줄여보자 하고 뭐 한국, 일본 또 다른 나라와도 미국이 막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데 다른 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이거나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르는 거나 이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무슨 기후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국과 중국이 좀 같이 해나가자. 뭐 냉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이 점을 이제 봐야지 되는 거죠. 일단 어제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도 냉전의 불씨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2024년도에 많이 봐야지 될 것은 새로운 에너지에 관한 것. 깨끗한 에너지. 뭐 이것으로 이미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린 에너지 초강대국을 만들고 에너지 자원의 지도 같은 것을 이제 다시 쫙 그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리튬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뭐 니켈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친환경적인 것에서 그에 비해서 뭐 가솔린, 그러니까 오일, 가스 그리고 이제 그 오일과 가스를 막 공급했던 이런 지역은 조금 덜 중요해지겠죠. 해서 이제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경쟁이 붙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지정학적으로, 무역적으로 다 재편하고 예상한 승자도 있고 다 승자가 되려고 하죠. 지금 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얘기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장에 그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지역의 유권자의 표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큰 국가별로는 전부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산업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국가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국가가 있고 예상과 달리 이기는 국가, 지는 국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024년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환경 정책을 예전부터 알고 오실 때부터 그 음모론이다. 저들이 다 돈 벌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권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린 래쉬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발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하원 의장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이 다 돼가는데 무슨 인간이 공해를 만드느냐. 기후변화는 혹스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8번째는 경제가 지금에서야 나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하네요. 경제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예상보다 미국도 굉장히 나은 경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서방 경제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설령 경기 침체를 피한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어디까지 오래 유지될 것인가, 이거는 소비자에게도 괴롭고 기업에도 굉장히 괴로울 수 있죠. 특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상업용 부동산 이 업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물건값이 오히려 많이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조금 지켜봐야지 되고요. 9번째는 인공지능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2024년도에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쓰고 있잖아요. 뉴욕타임스도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쓰고 그걸 감수하는 사람 초봉 18만 달러에서 22만 달러까지 구하고 있잖아요. 규제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테크놀로지 업계의 전문가는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뭔가를 개선을 하고 단점이 될 만한 것을. 그래서 실존적인 위협이 있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익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상하지 못한 남용과 오용과, 그러나 또 예상을 한 이득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봐야지 되고요. 선거 개입하죠. 가짜로 막 목소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던가, 그것은 이제 우려인 겁니다. 인공지능. 실질적인 영향은 이건 테크놀로지 업계의 얘기지만 더 빠른 코딩 분명하게 그거 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번째,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아마도 파리 올림픽 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우주 비행사들이 꼭 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는 미국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같이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주 산업도 러시아와 미국은 손 잡았다 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달 주위를 같이 순회하는 것. 그리고 남자 T20 크리켓 월드컵 스포츠밖에 없네요. 함께 묶여지는 것은, 그런 것은 이념적인 차이를 제쳐두게 될 겁니다. 때로는요, 이런 큰 스포츠에서도 어떤 나라가 너무 무법천지의 행위를 하면 그 나라는 또 배제시키고 해서, 러시아가 몇 번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런 것은 이념적인 차이를 스포츠 같은 데는 제쳐두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0가지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도 내년에 봐야지 될, 주의 깊게 봐야지 될 그럴 그 추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도 또 하나하나씩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적어 놓는 The World Ahead 2024. 여기에 대해서 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탐 스탠다즈라는 편집인이 지적을 했고, 저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2024년도가 어떤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2024년도에는 우리가 10가지 무엇을 지켜봐야지 되는가를 전해드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